반갑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유지연입니다. 늘상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좀 지루하잖아요. 뭐 뻔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 시간이 나를 보호받고 나를 케어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강의에 함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동이란 무엇일까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복지법에서는 모두 아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나이에 아동이라고 불려지진 않잖아요. 보통은 다 청소년이라고 불리우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모두 다 아동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면 아동학대는 무엇일까? 모질하게 대우할 대. 이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모질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찾아보면 모질고 가혹하고 막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 법령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잘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폭력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그래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유기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신체학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신체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해를 가하는 거죠. 그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이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약하게 하더라도 때리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동학대 이 상황들을 경험해 보면 꽃으로만 때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발로, 물건으로, 뭐 야구방망이로, 그리고 또 인체에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대소변을 먹인다던가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자기가 토한 거를 먹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훈육이야, 너 밥 제대로 안 먹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체학대는 이렇게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요. 아, 당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죠. 나 학대 받았어. 딱 느낌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체학대들이 이 한국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2011년도부터는 학교 내 체벌을 금지하고 있고 2011년 전까지는 많이 맞았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2021년부터는 가정 내에서도 체벌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그냥 우리 아이 가르치려고 때렸는데 법도 그거 안 돼요. 다음은 정서학대입니다. 정서. 영어로 하면 emotion, feeling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감정이죠.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사람의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가 잘 발달되지 않으면, 정서가 해를 입으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데 그 감정을 못 갖게 억누른다든지, 아니면 나는 소중한 존재인데 계속 야 너는 이상한 애야, 넌 나쁜 애야, 너 때문에 망했어, 뭐 너 때문에 힘들어, 이런 말을 들면 내가 존재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감정을 훼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서적 학대는 일생을 통틀어서 매우 나에게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커서 아주 가까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남자친구를 만난다던가, 아니면은 되게 많이 웃으시네요. 남자친구 얘기하니까. 남자친구를 만난다던가, 나중에 결혼을 한다던가, 또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 모든 분노와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들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그럼 이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아주 짧은 그 동화가 있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 볼게요. 엄마, 꽉꽉. 엄마, 꽥꽥. 아이고, 내 새끼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누구냐? 넌? 저예요. 엄마의 사랑스러운 막내 오리. 우와, 저렇게 못생긴 오린 처음 봐. 넌 우리 형제가 아니야. 맞아. 못생긴 게 저리로 가. 이거 먹고 쑥쑥 자라야지, 우리 예쁜 오리들. 엄마, 제가 내 벌
너 뭐니? 아주 안 되겠다. 혼나야겠구나. 엄마. 다른 오리들은 다 귀여운데 넌 정말 못생겼구나.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 내 갈 길로 가렴. 네? 엄마, 절 버리지 마세요. 엄마, 엄마. 나는 쓸모없는 아이야. 나쁜 아이고. 그러니까 모두 날 싫어하지. 어머, 너 진짜 멋있다. 너 이름이 뭐니? 넌 진짜 멋있게 생긴 백조구나. 다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나 같은 못난이에게 멋있다고 하더니. 뭐야? 이게 누구야? 넌 백조야. 아주 아름다운 백조.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난 못생긴 오리라고. 어? 왜 그러지? 아동학대를 받으면 대체로 슬픔, 불행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낮아지고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및 공격적이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인격을 훼손하는 잔인한 학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되게 귀여운 아기 오리인데 정서학대를 받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정서학대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받았을 때는 이제 성인이 된 후에 정말 이렇게 누가 나를 되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아,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불신도 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학대를 받지 않으려면 정서학대가 무엇이고 또 그걸 내가 좀 민감하게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좀 해치려는 건가? 나를 되게 해하려는 저런 말은 나한테 안 좋은 말이야 라고 내가 스스로 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민감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감하다가 또 민감하다가 더 민감하다가 이제 과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오버 액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권리가 너무 중요하고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 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친구나 이런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고 사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학교가 여러분의 사회잖아요. 사회에서 학생과 교사가 대립할 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입장에서 나는 억울해. 선생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 진짜 기분 나쁜데요. 선생님이 나를 완전 무시했어. 완전 나 진짜 학교 못 다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만하고 선생님 입장에서 나는 정당하게 지도를 했는데 왜 그러지? 이런 식으로 대립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내놓은 문서가 있어요. 뭐냐면은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것은 학대에 의하고 어떤 것은 지도에 의한다는 것들을 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민원 넣잖아요. 막 내 아이 기분 상했다, 나 기분 상했어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민원을 넣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기 전에 이 규정을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운로드 쉽게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거는 어떤 거구나. 이건 내가 규칙에 의해서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뭐 물품들이 있어요. 학교에 갖고 오면 안 되는 물품, 뭐 그거를 어떻게 분리하고 분리 기간이 있고 분리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질 때도 그런 걸 보면서 따져야 돼요. 그냥 무작정 따지면 안 되죠. 또 그 다음에 보면 수업 중에 있어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아예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업 중에 난 몰라. 난 선생님 수업 듣기 싫고 나한테 전혀 상관없거든. 몰라. 나 그냥 뭐 좀 새로 나온 화장품 좀 보고 이어폰 끼고 음악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2교시 쉬는 시간에 5명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핀 정황이 목격된 거예요. 보지는 못했지만 정황이 목격됐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온 애들한테 야 너네 주머니에 있는 거 내놔봐 그랬어요.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머니를 막 너 빨리 꺼내 막 강제적으로 선생님이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네, 당연해요. 근데 이런 걸로도 충돌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우리 아이의 주머니에 있는 걸 뺐냐? 강제로 뺐냐?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정서적 위협 아니냐? 폭력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퀴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교실을 청소를 하는데 벌 청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을 주려고 청소를 해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서에는 징벌을 목적으로 청소를 시키는 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너 오늘 뭐 잘못했으니까 너 좀 화장실 청소해. 너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물건을 뭐 쏟았다든지 더럽게 해가지고 그걸 내가 청소해야 돼. 그럼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너가 더럽혔으니까 청소해라.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학교에서 규칙을 정한 거, 예를 들면 뭐 언제는 우리가 같이 청소한다, 언제는 뭐 한다 이럴 때도 나는 싫은데요. 제가 왜 청소해야 돼요? 좀 그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정당한 생활지도는 뭐냐? 그 고시와 학칙에 따라 학생에 대해서 생활지도를 하였다면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롭다고는 나와요. 자유롭다고 나오지만 그냥 무작정 민원을 넣거나 무작정 소리 지는 사람은 일단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관계를 잘 하려면 이런 규정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정서학대는 뭔지 한번 볼게요. 진짜 정서학대로 판결을 받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학교 가정 과목 교사가 아동이 수업 내용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혼내줄 방법이 5가지 있는데 하나는 볼을 꼬집어 비트는 거고 둘은 귀를 잡아당기는 거다. 그러면서 가위를 빼앗아서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한 거예요. 애들한테 야, 얘 어떻게 죽여줄까? 이 정도 해서 신고를 됐을 경우라면 아마 평상시에도 많은 그런 폭력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익숙해지니까 또 어느 시기 그런 것들을 또 그냥 넘겼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벌금 700만 원, 아동학대 치료 이수 40시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는 정서학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사례를 볼 텐데요. 17살 된 아동이 집에 있었는데 아빠가 그 고양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막 10대를 때린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고양이를 어떻게 10대 때리지? 원래 고양이 한 대만 때려도 도망가지 않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잡고 때린 거겠죠. 굉장히 심하게. 그래서 이거는 이 아이한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너도 맞아. 고양이를 때리는데 내가 널 때리겠어?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서적 폭력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벌금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피해 아동 16세의 아이예요. 이 아이가 학교도 안 가고 새벽에 집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문을 여니까 아빠가 야, 문 열지 마. 한 번만 더 놓고 하면 손가락 잘라버린다. 그랬는데 애가 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말 안 듣고 싸우면 왜 그래 엄마 막 이러잖아요. 아 내가 뭐 그랬어 이러는데 이 정도로 말을 해서 그냥 찜수방에 가서 잤다는 건 좀 정말 그럴 수 있다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를 잘라버리겠다, 뭐 손가락을 자르겠다, 그리고 내쫓는 행위 이런 거 다 학대에 포함됩니다. 이분도 벌금을 받았네요. 그래서 이런 정서학대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우리가 좀 인지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학대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성학대 하면은 저는 막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뭐야.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성학대가 되게 신고율이 낮아요. 그리고 통계에도 많이 잡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되게 신고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많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성적으로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가해를 하든 모든 것이 다 성학대에 포함됩니다. 막 나를 진짜 만진 거 아닌데 이거 성학대인가? 그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불쾌감을 주었다면 성학대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뭐 정서학대나 신체학대 뭐 이런 것들은 벌금이 5천만 원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 성학대는 2배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체만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성학대는 신체, 정서, 이 모든 나의 영혼을 다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학대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보면 국어교사인 피고인이 수업을 하던 중에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선물하는 거 생식 기간을 주는 거 아닌가? 생식 기간을 나누자는 말이야? 아니 뭐 하자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이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워딩이. 그래서 너네 나중에 커서 임신 키트 사용해야 되잖아. 임신 확인하면 남자한테 돈도 뜯어내야 되고 애도 지워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나도 아들이 있는데 내 아이가 담배 피우는 것보다는 그냥 애를 하나 하는 게 나아. 그냥 낙태하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이들이 들었잖아요. 뭐 직접적으로 누구 한 명을 타깃으로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전체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것을 신고했을 때 이렇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게 됩니다. 교단에 설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성폭력 중에서 요즘에는 유형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디지털 성범죄가 아주 대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그런 공간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는 온라인 그루밍. 그래서 그루밍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영어예요. 맞아요. 다루다. 길들이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고양이들이 자기 털을 막 빗질하잖아요. 막 혀로. 그래서 막 이거를 막 되게 다듬잖아요. 그것도 그루밍이라고 하고, 말을 타는 사람들이 말을 타기 전에 막 빗질하고 얘를 막 되게 꼼꼼히 되게 관리를 해줘요. 그것을 사실 그루밍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쓰이는 이 그루밍은 이거죠. 잘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원하는 걸 들어줬다가 마지막에는 성착취로 가는 것. 그것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가지고 쳐봤어요. 막 남친 구한 막 고딩 쳐봤더니 막 중딩이 쫙 나오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한 채팅 부분의 하나인데 처음에는 막 서로 안부를 묻고 고민을 상담하고 이렇게 하죠. 되게 잘해줘요. 왜냐면 우리 사춘기 시절에 부모랑 좀 대립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친구랑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 물어봐요. 야, 속옷 좀 보내봐. 막 좀, 너 무슨 속옷 입었어? 근데 이게 자기의 정체를 남자라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 또래인 줄 아는 거예요. 나 요즘에 좀 막 이렇다, 나 이런 옷 입었다 이러면서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 아는 지인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가슴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 온라인 채팅 친구 가슴 보여달라고 하는데 얘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책상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너 왜 울어? 그러니까 얘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떡해. 그래서 이제 엄마 생각엔 이거죠. 아, 이거 당했다. 얘를 뭐 어떻게 해서 신고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아이의 말이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엄마, 내가 이거 안 보내주면 얘가 나랑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면 어떡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상이 다른 거죠. 우리가 그걸 접할 때는 이게 항상 이상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하다가 이상하게 하다가 나쁘게 하다가 아니 나쁘게 하다가 잘해주다가 이상하게 하다가 잘해주다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뭐 너 신상 정보 알고 있으니까 너 나한테 더 새로운 거 안 보내면은 나 신상 정보 너네 학교에다가 올린다. 나랑 이렇게 영상 주고받고 사진 뭐 이렇게 했던 거 그거 너네 엄마한테 보내주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막 자극적인 걸 보내지 않았는데 너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너 좀 괴롭힐 거야 라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아 그럼 이것만 보내고 말자. 이것만 보내고 말자 하다가 일이 점점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제는 부모님한테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막 너무 진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6가지로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다루는데 처음에는 신뢰를 얻다가 욕구를 충족해주고 심지어 막 기프트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줘요. 그게 되게 먹힌대요. 가해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리고 이제 이런 성적인 관계로 딱 통제를 해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되게 많이 있는 공간, 메타버스. 생소한가요? 메타는 초월을 말해요. 초월, 가상. 그리고 유니버스라는 세계, 우주라는 말이 합쳐져서 메타버스라는 말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공간을 떠나고 현실과 가상의 이 경계가 모호한 이런 지점들을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너무 유용하게 이용되고도 있지만 학생들한테는 또 안 좋은 쪽으로 되고 있어요. 메타버스 하면 이제 메타버스 게임이 제일 좀 가깝거든요, 우리한테. 메타버스 게임 뭐가 있을까? 제페토. 제페토가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제페토,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이게 뭐 양대 베스트 3더라고요.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성폭력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성착취 영상물들이 계속 전송되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아바타들이 만났을 뿐인데 이제 또 채팅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서로 영상물을 주고받게도 되는 이런 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서도 그렇고 또 이런 게임 공간에서의 마주하는 이런 채팅을 통해서도 성착취 영상물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딥페이크, 나의 사진으로만으로도 누가 합성 영상물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혐오 발언은 뭐 일상화 되게 장난으로 또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 오면은 이게 사이버 불링, 학교 폭력까지 다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딥페이크는 4년 전까지만 해도 처벌법이 없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처벌 못하다가 4년 전부터 법이 개정되었고 그래서 이제 장난으로 한다는 그런 것들은 이제 사라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지금 텔레그램에 있는 이 딥페이크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렇게 취재하고 또 연구하면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장난이래요. 정말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미성년자가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단톡방에다가 누구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영상물을 올려요. 그리고 막 장난하고 막 예에 대해서 욕하고 막 능욕하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다가 갑자기 실수로 다른 방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자 학생의 부모가 이 아이들을 고소했어요. 고소했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저는 사실 친구들이 하길래 저기 나올 수도 없고 그냥 저는 크크크크 흐흐흐흐만 했어요. 나 진짜 보지도 않았어요. 했지만 같이 다 처벌받았어요. 왜냐하면 동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상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몰라요. 그래서 이게 성폭력 처벌법 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서 처벌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다 지워요. 막 애들이 걸릴까봐 지우는데 수사되면 다 다시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막 온대요. 그러면 이렇게 막 손을 잡고 온대요. 엄마 손을 잡고. 그러면 애들이 막 비행청소년일 것 같았는데 아니래요. 너무 멀쩡한 애들이 와서 어떡해요. 저 가해자가 됐는데 진짜 실수로 그랬는데 장난이라고 그랬는데 했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런 의뢰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너무 더 많아졌죠. 이 딥페이크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영상물을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물을 제작하는 거는 더 처벌받을 수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영상물 좀 줘봐. 예를 들면 온라인 그루밍에서 얘기했듯이 야, 너 좀 영상물을 좀 줘봐.
너 좀 벗은 거 좀 줘봐. 이렇게 유인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아요. 근데 그때 채팅방을 나가버리고 없애버리면 소용이 없고요. 채팅방을 다 캡처해 놓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경찰서에 가잖아요. 그러면 위장수사라는 걸 해요. 마치 나인 것처럼 경찰이. 그래서 검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제일 검거하기가 좋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영상물을 전해줬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전했어요. 얘가 그럴 줄 모르고 아니면 그냥 얘랑 나랑 사귀는 사이니까 내 좀 벗은 거 보여줬어.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이 상대방이 잡혔어요. 수사를 된 거예요. 너 성영상물 있지 잡혔어. 근데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왜냐면 그 여자애가 일부러 줬잖아요.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헷갈리죠? 처벌 받아요. 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줬든 어떻게 해서 줬든 상관없어요. 받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 달라고 했던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인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난 내가 좀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락으로 갈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그리고 욕설, 비하, 혐오 안 하고 아는 사람이더라도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지 않습니다. 친구나 지인을 모욕하는 합성을 만들거나 게시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성폭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방임유기예요. 방임유기는 말 그대로 방치하고 버려둔다는 거예요. 애를 낳았는데 그냥 뭐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니면은 막 쓰레기 집에 뭐 놔둬요. 쓰레기 집에 놔둬가지고 애들을 막 6개월 동안 밥을 안 주고 예를 들면은 다 손이 하나가 썩었어. 막 실명이 됐는데도 병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리 없는 아동학대 방임이라고 합니다. 뭐 크게 한 건 아니지만 내버려 둔 것만으로도. 그래서 아동학대 사망자 중에 거의 절반이 방임으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고 상당히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학대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주위에서 학대를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근데 우리가 참 신고하기가 한 번에 신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혹은 뭐 상담 선생님도 있고 믿을 만한 어른께 얘기하세요. 제가 왜 믿을 만한 어른께라고 했냐면 아동학대 가해자가 대부분이 부모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말할 수 없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학교 선생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좀 이걸로 상담을 받고 싶다. 근데 내가 좀 얼굴 팔려가지고 상담 선생님한테 얘기하기는 좀 내가 그러니까 어디 좀 전화하고 싶다. 그러면 상담 전화 있어요. 아동학대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29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입니다. 전화도 있지만 카톡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것에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동학대를 신고를 했는데 옆집에서 뭐 무슨 일이 있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아동학대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나는 어떡하지? 신고한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또 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나의 그런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동학대를 당한 사람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는 다 얘기해도 돼요. 걔 몇 학년 몇 반이고요. 걔네 아빠가 어떻게 언제 냄비로 때렸대요. 그리고 언제 쫓겨냈고요. 막 그때는 막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부었대요. 그리고 위에서 보는데요. 아이가 계속 살려달라고 해요. 이런 아주 정확한 그런 증상들을 다 얘기해 주시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알기 쉬운 거는 112로 신고하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이제 뭐 방임이 의심된다. 어떤 애가 있는데 걔는 학교를 안 가네? 학교를 안 가고 막 매일 애가 막 완전 꼬질꼬질해서 6개월을 안 씻은 것 같고 막 너무 좀 심한 거야. 막 그 집에 지나가면 막 냄새 나고. 그러면 주민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사회복지과라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뭐 내가 못 가더라도 뭐 엄마가 가더라도 가서 거기 몇 동 몇 호에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봐주세요. 그러면 아동보호 전문 담당 공무원이 함께 동석해서 이제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동학대 신고했다고 해서 갑자기 누가 막 수갑 막 차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로 제보 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뭐 DM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거 있어요. 저는 직접 나서지 못하겠지만 이런 거 있어요. 쭉 던져주셔도 돼요.
그리고 언제나 24시간 열려있는 112 전화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좀 이렇게 좋은 사회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안 그렇겠지만 혹시라도 아동 폭력으로 또 아동 학대로 그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혹시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절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신고해주세요. 많은 어른들이 도와줄 거예요. 이것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